안녕하세요. 두배블리TV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이니까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일단 최근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보고 있는 21 신고가 섹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 신고가 섹터를 제가 전부 다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5개 섹터를 갖다가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먼저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차랑 기아가 2분기 실적도 이제 잘 나올 것 같다 라면서 최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대신증권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양호한 2분기 실적을 전망했고 그 목표 주가를 각각 지금 높였죠. 현대차의 경우 북미 판매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1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11%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에 대해서도 미국 판매 비중이 확대되며 견조한 외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6% 상회해 6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시현할 것. 네. 결국 실적에 받쳐주는 섹터라는 거죠, 이 자동차가. 그래서 보면 20일 신고에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있는데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대장주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아니면 위에 있는 기아를 갖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뭐 장마감에서 매일 거의 추적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추세 돌파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대로면 전고점도 충분히 탈환을 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는 기아랑 현대보다는 좀 시총 작은데 얘네랑 같이 간 애들 하고 싶어 하면 조금 더 작은 애들이 화신이 있어요. 화신은 이미 전고 넘었죠. 화신 같은 기업이 있고요. 혹은 SL도 있습니다. SL도 있는데 SL은 오늘 꼬리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서 돌파하는지 봐야겠는데 SL은 당장 여기 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뭐 삼보모터스도 보면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인지컨트롤스나 약간 그런 기업들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차트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 그룹 중에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뭐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에 속하는 자동차 업체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장마감 할 때 그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현대위아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확실하게 이제부터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달라지진 않았고요. 여기 좀 굴곡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이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최근 그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하고 다시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현대차의 시세를 따라서 이 현대위아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도 있죠.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흐름 가고 있는데 현대위아만큼 강하진 않고요. 그다음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그 현대차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다 보니까 향후에 현대차가 자율주행화가 되면 결국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버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도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번외로 자동차 부품 업체는 아니지만 현대글로비스 여기도 현대차가 잘 가면 그 현대차 수출을 갖다가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주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 속하는 주들이 다 같이 강하다. 현대글로비스는 요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저항이 있으니까 한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이런 구간들까지 좀 볼 수 있는데 거의 저항이 다 가네요. 여기를 뚫고 가는지 아니면 다시 눌려주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기 뭐 유니캐스트도 있고 아니면 세코닉스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외에도 몇 개 있으니까 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늘 아진산업도 좀 다시 이제 고점을 탈환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 원하면 인지컨트롤스 같은 것들도 바닥에서 이제 뜨니까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쪽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의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의류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DB금융투자연구원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허재나 DB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 상권 중심 내수 MLB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 중이다. 이거는 FNF에 대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의류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류 판매 성수기가 시작되는 하반기를 대비해 현 시점에서 의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선 FNF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사에서는 지금 재고 증가율도 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고요. 원래는 지금 의류주의 문제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소진이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재고 증가율이 지금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럼 재고가 사라질수록 당연히 의류주들은 주가가 좋아지겠죠.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의류주들이 밸류에이션상 점점 좋아지는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류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우리가 알았고 대장은 영원무역. 사실 영원무역이 제가 이 주말마다 체크할 때마다 52주에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한세실업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바닥에 올라가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태평양물산 보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거래량이 아직은 많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리지 않았지만 이 거래량이 실렸던 장대 양봉에 이제 시가를 돌파했으니까 이 위에 박스권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1층에 살던 입주민이 지금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 2층으로 지금 집을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또 여기서 의류주들 20일 신고가 종목들 있는지 한번 볼게요. LF도 있고 FNF 홀딩스 얘기 나왔으니까 FNF 홀딩스는 아주 바닥이 있네요. 근데 여기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주식은 하락하고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패턴을 항상 얘기하는데 아직 이거는 횡보가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힐라홀딩스가 있네요. 힐라홀딩스도 지금 좋은 모습. 힐라가 여기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네요. 잘하면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바닥에서 지금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힐라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지 저항 간단하게 끊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충 얼추 맞네요. 과거랑 비교해도. 네, 지금 이 근 가격대가 지지 저항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대로 돌파하면 손절선을 잡고 해야 되니까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도체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폐수 처리 시설도 지어야 되고요. 클린룸 같은 것도 지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뭐 배전, 배선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해야 되니까 이걸 할 때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반도체 장비를 또 발주를 넣어가지고 공장 안에 또 입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이 먼저 요런 수혜로 좀 거론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매출이 삼성이 1위에서 2위로 밀렸다. 메모리 부진속 하반기가 기대된다. 현재는 밀렸지만 2분기 하반기가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걸로 다들 예상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좋을 거라 예상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와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삼성전자도 더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산제이, 메흐로트라,
그런 최고 경쟁자. 이름 어렵네요. 메모리 산업이 매출 저점을 통과했다고 믿는다며 업계 공급과 수요 균형이 점차 회복하면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용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더 늘어 이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에서는 지금 대장들이 먼저 가서 대장들이 쉬고 이제 소부장들이 따라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신세미캠이 급등 쉬고 다시 재급등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한양디지텍도 있네요. 분리 리포트 종목이죠. 죽질 않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시점이 다 와가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가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고, 마침 2배 되는 시점이 여기 저항도 일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일부 비중을 갖다가 축소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가기 전에 꺾일 수도 있고요. 일단 차익 매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펨트론도 그쪽이죠. 펨트론도 최근 주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또 생각나는 게 또 아까 유진테크 봤던 것 같은데, 유진테크도 지금 저점을 천천히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려가면 좋죠. 이런 기업들, 천천히 올라가는 기업들 잡을 때는 그냥 음봉에서 반등할 때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진테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전통적인 소부장, 저희가 뭐 HBM 이런 거 다 빼고, 뭐 HBM 뭐 프로텍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올랐으니까 빼고 다른 걸 본다면 뭐 예전에 제가 평소에 자주 얘기하는 GST도 있고, GST는 오늘 좀 밀렸네요. 최근 강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는 21 이평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코미코도 많이 올라왔는데 죽질 않죠. 여기 아직 여기서 버티면 코미콘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QNC, 그리고 월덱스, 월덱스도 지금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네요. 뭐 이런 흐름, 이런 식으로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지켜볼 타이밍이다. 그래서 특히 장비도 장비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고, 소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PCB가 빠졌네요. PCB는 대덕전자가 대장인 것 같더라고요.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비구름 나왔는데 여기 안 꺾였잖아요. 비구름 나왔다고 해서 이제 그냥 팔아서 뭐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해가 떴을 때 요 5일 이평선 이탈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5일 이평선 이탈하면요, 완전히 꺾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부 꺾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5일 이평선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좀 조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을 받쳐주면 해가 비구름이 떴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텍이 제일 약하더라고요. 제일 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메모리 반도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PCB 쪽 기판 얘기도, 메모리 기판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래서 대덕전자처럼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지만, 심텍은 후발주자로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이면 심텍도 아마 같이 꺾을 것 같고, 대장주가 위에서 버텨주면 후발주자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까지 봤고요. 그 다음 화장품은 브랜드 화장품이 죽쓰는데 한국크로마 코스맥스 고공행진. 왜냐하면 최근 OEM, ODM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등 색조 화장품 잘하는 애들도 좋고요. 왜냐하면 색조 화장품이 이게 화장품 순환주기가 빠릅니다. 자주 바꿔주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기업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수출 면에서도 볼 때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중국 화장품 생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 정지를 받는 업체들이 늘고 있고, 특수 화장품 계열은 이렇게 세고 있다. 이 기사는 이 부분 아니고, 여기 있네요. 색조 제품의 경우 교체 주기가 작고 ODM 의존도가 높아 ODM 업체들의 인디 브랜드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상대 수요 증가 역시 예상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 중소형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가 또 나오고 토니모리도 주가가 뭐 최근에 괜찮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리오프닝에 따라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일단은 결국은 중국이 아닌 곳에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화장품 업체들, 여기 우리가 지금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 하는데, VTGMP 축질 않죠. 이것도 사실 저희가 2주 전인가 발견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한 이쯤이었나요? 잘 갑니다. 잘 가고. 그리고 토니모리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조정받고 있는데 버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니모리도 증권사에서 이제 슬슬 커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 하락해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실린 게 없어요. 보면 이 거래량 제일 많이 실렸을 때가 장대 양봉 터졌을 때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빠지는데 거래량 없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탈을 하더라도 뭐 비중을 좀 축소하되 일부라도 한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기 급등을 해서 아마 좀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들 CNC 인터내셔널, CNC도 저점 계속 올려가고 있고, 선진뷰티도 아직 살아있고, 화장품주들이 다 같이 아직 죽은 게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제일 많이 거론 데는 코스맥스도 아직 살아있고, 코스맥스 MBT도 최근 보여주는데 코스맥스 MBT도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화장품주 있는지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도 여기 정말 잘 가고 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손댈 주식은 아니네요.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장품주들도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건설기계는 보면 원래 중국이 매출 비중의 40% 차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국은 세계 건설 시장의 40%를 차지했다. 건설 시장의 40% 차지했고요. 양사의 최대 수출처였다. 이 양사라는 거는 이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이제 이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중국 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이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너무 의존하니까, 중국에 팬데믹이 오고 중국을 갖다가 잠그니까 이제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틈을 타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신흥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 유럽 선진국도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있고, 신흥국도 원자재 추가 수요가 있고, 이제 자연 부국 중심으로 채굴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가 최근 광물 전쟁이 다시 뭐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런 건설기계 중장비들은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HD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죽질 않습니다. 아마 이쪽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이쪽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사이드로 두산 밭켓 볼까요? 밭켓은 그때 블록딜 얘기 나와서 일부 빠졌는데 여기도 쉽게 죽지 않죠. 그래서
이 바켓은 지금 이대로 다음 주 되면 잘하면 다시 추세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두산 바켓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고점이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고요. 그리고 분리 종목이죠. DY 파워. DY 파워도 오늘 7% 올랐네요. 네, 7% 올랐고 그래서 아마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DY 파워는 아직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규 진입은 조금 저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분리 리포트 보고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 20일 신고가 섹터들 다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런 면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뭐가 강할지 좀 지켜봐야겠으나 이런 쪽 20일 신고가를 갱신한 섹터들이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주말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